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 하나로 지금 중동 전체가 그야말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어볼 포인트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도대체 무슨 공격이 있었는지 그 작전 자체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사라진 이란, 그 권력의 공백은 누가 채울 것인지, 이 불똥이 중동 전체로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또 이란 내부는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란의 핵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날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아주 거대한 연합 군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날이 중동의 역사가 바뀐 날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전의 의도는 처음부터 아주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군사시설 몇 개 부수겠다는 게 아니죠. 아예 정권을 바꾸겠다는 그런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 작전의 그림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역할 분담이 아주 칼같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군사력, 그러니까 주먹과 발톱을 전부 무력화시키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라이언스 로어 작전으로 정권의 머리, 즉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투트랙 공격이었던 겁니다. 힘과 두뇌를 동시에 마비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결국 라이언스 로어 작전의 핵심 목표는 성공했습니다. 테헤란 관저에 대한 공습으로 무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끝난 거죠. 자, 최고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빈자리를 놓고 엄청난 권력 투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헌법에도 대비책은 있습니다. 대통령, 사법부 시장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위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절차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물밑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진짜 실권을 잡게 될까요? 그럼 이제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크게 3명의 유력 주자가 거론됩니다. 먼저 사망한 최고 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혈통과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죠. 다음은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 개혁파와 가깝고요. 마지막으로 사법부 수장을 지낸 거물 사데크 라리잔이 기존 기득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냐, 개혁이냐, 기득권이냐, 이 세 세력이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 게임의 플레이어가 이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괜찮은 후보들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다는 게 아니죠. 이 권력 승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그런 속내가 보이는 겁니다. 판을 흔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에 떨어진 폭탄 하나가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된 겁니다. 공습이 시작되고 불과 하루 만에 이란 적신월사 발표로만 초기 사망자가 201명에 달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죠. 이란 전역에서 희생자가 속출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이 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군사시설, 혁명수비대 본부, 핵 관련 시설 같은 전략 목표물도 물론 타격을 입었죠. 이란의 핵심 돈줄인 가스전도 생산이 멈췄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바이나 쿠웨이트 같은 국제공항 터미널이 미사일에 맞고 심지어 여사초등학교가 폭격당해서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차별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약속 4라는 작전명으로 보복에 나섰는데요. 그 대상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UAE까지 사실상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의 주요 국가들 전부를 향해 미사일을 쏜 겁니다. 중동 어디에도 안전한 미군 기지는 없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석유와 물류의 심장부인 페르시아만 하늘길과 바닷길이 전부 막혀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뉴질랜드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이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결국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의 공격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게 바로 내부의 균열입니다. 이번 공습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란 사회의 갈등을 한순간에 터트리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일단 정권의 공식적인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보복하겠다면서 아주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거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테헤란이 공습당하는 걸 보면서 한 시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도자 집을 때렸네.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조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건 정권의 통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기회를 놓칠세라 반정부 세력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명한 전 황태자는 시위대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해커들은 정부 앱을 해킹해서 군인들에게 이탈하라고 선동하고 시민들이 공습을 보고 환호하는 영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에게는 최악의 위기지만 반대로 반정부 세력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핵 문제입니다.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벌인 이 공격, 과연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다는 원래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결국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참수 공격이 과연 이란을 비핵화시키는 데 성공했는가? 이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란은 이미 무기급에 가까운 60% 농축 우라늄을 400kg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는 뜻입니다. 재료는 이미 다 준비된 거죠. 바로 여기서 핵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 물질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에게 봐라, 핵무기만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다라는 생각만 더 강하게 심어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협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더 부추긴 셈이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정권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 개발에 매달리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낡은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겼고요. 이제 이란의 미래를 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폐허 속에서 권력을 잡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일까요? 이 질문의 답에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와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